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원인 불명 난치성 질환에 대한 후속편으로 간경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경화란 어떤 원인으로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 결과로 간세포가 망가져서 딱딱하게 흉터 조직으로 섬유화되는 질환입니다. 간경화가 진행될수록 간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죠. 그래서 간세포 조직 사이가 막혀서 혈액과 림프, 담즙이 잘 흐르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그 결과 복수, 황달, 정맥류, 간성혼수, 비장종대 같은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죠. 현대의학에서 간경화는 간이식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간이식을 할 정도로 악화되기 전까지는 간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간경변의 흔한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술을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간염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간염 바이러스도 없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간혹 자기의 면역계가 간의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자가 면역성 간경화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에서 자가 면역 항체가 발견되죠. 그런데 원인을 못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이런 종류의 간경화의 상당수가 알러지 반응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이 해독할 수 있으니까 음식이고 약입니다. 간이 처리할 수 없으면 그 음식과 약은 몸에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독소는 간을 공격해서 간세포를 망가뜨리고 간에 염증을 일으키죠. 결국 간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경우에 간이 그 음식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질까요? 또 소화가 안 되고 해독이 안 될까요? 바로 그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입니다. 음식이나 약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해독하기 힘든 인공화학 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육체적, 정신적 과로, 트라우마, 과한 음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간세포를 공격하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등 이런 것들이 우리 간에 타격을 주고 간염을 발생시킵니다. 먹고 마시고 만지고 스트레스 받은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간이 묵묵하게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새로 만들어내고 필요 없는 것은 분해하고 내다버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레르기가 있는 물질과 음식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흡수도 안 돼요. 기껏 흡수했더니 제 역할을 못합니다. 분해하고 배출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성가십니다. 몸에 맞지 않는 것,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많이 접촉할수록 간에 부담이 가고 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신체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간이 나빠지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언제부턴가 몸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나고 가려우실 텐데요. 나는 원래 알레르기 체질이 아닌데 옛날에 알레르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별로 특별한 것을 먹거나 만진 일이 없어요. 밥만 먹었는데 이거 맨날 먹던 음식인데 그런데 예전에는 괜찮았던 그 음식에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간이 나빠지면서 없었던 알레르기가 생기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본래 우리가 모르던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간이 나빠진 것인데요. 그런데 간이 나빠졌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더 생깁니다. 간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진행됩니다. 간이 몸에 필요한 물질을 잘 대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체 대사 과정이 점점 저하되다가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간경화, 특히나 말기 간경화의 치료는 사실상 간이식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기 간경화 환자들을 꽤 많이 진료해 왔습니다. 간이식을 안 받으면 기대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으신 분들을 간이식을 받지 않고 정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돌려놓는 것이 진료의 목표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모든 알레르기를 다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간세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간의 대사작용 모든 과정에서 효소로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를 우선적으로 치료합니다. 기본 치료를 마친 후에 만약 B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B형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성 간경화이신 분들이라면 알코올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할 것입니다. 자가 면역성 간경화이신 분들은 자기 간세포 조직이나 자가 면역 항체, 면역계에 관련된 알러지를 치료할 것입니다. 그런 치료를 하고 나면 간의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인체가 회복이 잘 안 되었는데
영양소 알러지가 치료되면서 물질이 제대로 흡수되면서 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재료가 잘 공급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합병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복수천자를 하는 주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소변이 잘 나오기 시작하고 부종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뇨제의 효과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 황달이 줄면서 흰자위와 안색이 밝아집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정신이 맑아지죠. 소화가 잘 되고 복부의 불쾌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간 수치가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간 초음파나 CT에서 간 표면이 조금씩 매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간이 호전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치료로 간 경화가 악화되는 것을 멈추고 시간을 거슬러서 거꾸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간이식 권고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처방받은 약은 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게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차원의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 처방과 간 이식 이외에는 현대의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간 이식 선고를 받은 그때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뭘 하시겠습니까? 명쾌한 최 원장이 말하는 대로 알러지 치료를 좀 한다고 해서 간경화가 낫겠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안 하면은 뭐를 더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다가 더 악화돼서 복수가 차고 간성혼수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하시면 훨씬 경과가 좋을 것입니다. 항상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환자도 저도 보호자도 늘 아쉬워합니다. 1년만 아니 반년만 더 일찍 오셨다면 훨씬 더 경과가 나았을 텐데요 하고요. 저도 주말에는 편히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수시로 변하여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간경화 말기 환자분들 덕분에 주말에도 휴가 때도 폰을 놓지 못하고 긴장을 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오실 거라면 조금 서두르세요. 3개월 남았습니다. 간 이식을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오시지 말고요. 간경화 말기가 되기 전에 중기나 초기 단계에서 오시면 얼마든지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빨리 오실수록 알레르기 치료 효과가 좋은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원인 불명 난치성 질환 간경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